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 저녁 9시 22분입니다. 미국장의 탄력적인 반등에도 아시아는 그냥 시무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갭상승 출발해서 저항을 누적시켰죠. 근데 아시아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오늘 유럽이 안 좋아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죠. 유럽은 또 1% 정도 오르고 있어요. 이쯤에서 이제 금요일쯤 됐으니까 좀 오래간만에 좀 잘 안 하던 이야기들 좀 해볼까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걸 한번 나라별로 대충 살펴볼게요. 일단 유로존 대표 독일. 오늘 박스권 하단 자리였거든요. 박스권 하단 자리를 근데 붕괴가 아니고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뭐다? 오늘 올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분간 나 박스권 안에서 좀 갈게,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 급락은 없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고, 방향성 모색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저렇고요. 저 하나만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상해종합인데 똑같아요. 차트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얘도 중요한 지지선을 깨지 않았고요.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방향성 모색 중이죠. 홍콩은 어떤가요? 홍콩도 똑같아요. 하락 대장 홍콩도 이 변동성이 클 뿐입니다. 오늘 2.4% 하락했는데 이게 2.4% 하락가 이게 급락했다고 뭔 일이 났냐? 그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홍콩은 변동성이 지금 워낙 터져 있기 때문에 이래도 정상입니다. 이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튼 그림은 똑같다라는 거. 중요한 지지선 여기가 있고요. 중요한 저항 여기가 있는데 저항도 지지도 넘어서지 못했고 붕괴시키지도 못했고 박스권 안에 있다. 방향성 모색 중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같아요. 코스피는 홍콩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작죠.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하루에 0.1%, 0.2%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 속, 아주 그냥 사람 애간장을 태우고 있죠. 홍콩은 하루에 2%씩 막 움직여서 속이나 시원시원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꼴랑 5포인트입니다. 선물 5포인트 갖고 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358, 위쪽으로는 363. 꼴랑 5포인트 내에서 박스권으로 기면서 방향성 모색하고 있다. 코스닥도 그래요. 여기 위쪽에 저항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 있고 방향성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보면 미국만 올랐죠. 미국만 신나게 오르고 있어요. 미국만 한 2주째 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S&P 나스닥 둘 다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상하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미국만 오르는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죠. 아무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NG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게 이것저것 막 써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할게요. 하여튼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그냥 이제 그 눈치 보기만 겁나게 이어졌던 거죠. 그죠? 그냥 매수 세력, 매도 세력 아무런 이슈 없이 뻑뻑하게 싸움만 했다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들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들 금요일쯤 됐으니까 두 가지만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슈 분석 좀 해볼까 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금리 인상입니다. 그 긴축 관련 이슈.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이슈입니다. 간단한 거 전쟁 이슈 먼저 이야기할게요. 전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악재죠. 당연히 악재고요. 문제가 뭐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악재입니다. 전쟁이 짧으면 짧아버리면 중간에 개입할 틈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길어지니까 서방 세계고 중국이고 막 껴들어갖고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고 있죠.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장이 전쟁은 약간 무시하는 척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일단 전쟁 자체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 일단 시장의 부담일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원자재에 영향 미쳐서 국제유가 하방 경직성 만들고 밀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올라가지고 인플레를 자극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쟁 이슈는 쉽게 말해서 악재다. 뭐가 악재냐? 이 장기적으로 자꾸 이 협상 타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악재다. 이게 가장 큰 악재다. 혹은 인플레를 자극시키는 게 악재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이 정도라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긴축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볼 건데, 이번 주까지는 일단 3월 FOMC 이후에 그리고 3월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긴축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아주 전통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이란 게 뭐냐?
긴축이라는 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을 감내할 만큼 미국 경기가 튼튼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긴축을 한다는 거는 중앙은행이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긴축은 주식시장의 호재야 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긴축이 호재다라는 전통적인 관점이 지금 FOMC 회의 이후에 한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다 대고 이걸 좀 고지고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한 몇 가지 이유를 여기에 몇 가지 이유들을 여기다가 제가 쭉 써봤는데요. 아까 전에 써봤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긴축이 예전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금리 인상의 어떤 주된 이유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물론 있지만 인플레가 너무 심각해 라고 하는 게 파월의장의 우려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금리 인상의 내용의 한 80% 이상이 되지 않나. 20% 정도가 미국 경기 좋아, 80% 정도는 인플레 우려. 예전과는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도 좋긴 한데 인플레가 너무 심각해. 그래서 이 심각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돼 라는 게 이번 금리 인상의 뉘앙스인 거죠.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과는 그죠?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인플레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나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지난 몇십 년간 겪어보지 못했던 금리 인상 속도를 이번에 겪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25bp였는데 이제는 50bp 인상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됐죠. 예전에는 50bp 인상이 급진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컨센서스라고요. 50bp 인상은 이제 모두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긴축 속도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속도인데 이거 지금 세계 경제가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거의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지금 주식시장 숏배팅을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인데 미국 주식시장 밸류가 너무 비싸다. 2000년도 IT 버블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직전의 주식시장 밸류가 지금하고 비슷하다. 그때만큼 비싸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보통 금리 인상 한다라고 하면은 그 직전에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투매가 나오고 이러면서 긴축 우려 이런 게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꼴랑 한 3달 정도 빠졌죠. 그것도 찔끔 빠지다 말았는데 그런 것들. 주식시장이 여전히 애플 그 가격 그대로고 테슬라 그 가격 그대로고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아무튼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비싸면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팔아먹고요. 주식시장이 싸면 어떤 핑계를 대서도 주식을 올려먹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간다 그래도 주식시장은 올랐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도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요. 주식만 싸면 참 비윤리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이게 엄연한 시장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비싼데 이거 금리 인상이 호재다라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띄워먹을 그런 게 가능하겠어?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여튼 3번. 그 외에도 뭐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미 10년물하고 2년물 같은 게 0.1%란 말입니다. 그 장단기 금리차가요. 0.1%면은 거의 예전 같으면 기준금리 금리 인상 후반기 정도의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꼴랑 금리 인상 한 번 했죠. 금리 인상 꼴랑 한 번 했는데 무슨 벌써 금리 인상 후반기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단기 금리차가 나오냐라는 거. 이런 부분도 예전과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지금 꼴랑 금리 인상 한 번 했다는 거.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0.1%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점들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이게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게 되겠냐라는 거. 전통적인 관점이 이게 쉽게 먹힐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까먹었어요. 하여튼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긴 해요. 나중에 생각나면 또 여기다 또 한번 적어 볼게요. 하여튼간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슈에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FOMC 회의 끝나고 첫 금리 인상 이후에 2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시장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또, 그리고 참, 여기서 말할 거 생각났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어쨌든 상승 추세는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주식시장 기술적인 추세 자체는 이미 하락 중이긴 해요. 하락 중 반등이긴 합니다. 이런 점도 좀 예전과 다른 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예전과 같지 않을 거다라는 거,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지금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이 맞을지 아니면은 제가 이야기한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주말 동안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기술적 이야기 다시 뭐 뻔한 이야기지만 하자면요. 아침에 사실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뭐 더 이상 다른 건 없고요. 미국 주식시장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면은 아침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 약간 언더슈팅일 수도 있다. 이거 되돌리면은 월요일 날부터 또 신나게 또 밤에 또 쇼배팅 한다고 또 눈 또 시뻘겋게 뜨고 있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빅스가 살아날 수 있나 이런 부분만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뭘 하는 날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밤은 그냥 좀 주무시고 월요일 날부터 열심히 하는 게 어떨까. 오늘 밤 마감 결과를 보고서 월요일 날 움직일지 말지 그런 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밤은 편안하게들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어젯밤 야근들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튼 빅스가 이렇게 오늘 밤 살아나는지 여부 요거만 좀 지켜보자 뭐 요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래간만에 주봉도 좀 한번 볼까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이거 S&P 주봉인데요. 최근에 반등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급반등이 올라왔는데 와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이게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이렇게 올라와도 돼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저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오르고 있으면 더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도 그런 사람이라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올라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 더 오를 수도 있어 보이고 어쨌든 뭐 그래요. 길고 짧은 건 오늘 밤에 대부분 되긴 되는데 아무튼 일단 이 삼산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젯밤 말씀드렸죠. 왜 지금 자리가 중요하냐? 이거 주봉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꼭지점 하나, 여기 꼭지점 하나,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이번에 꼭지점이 아마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슈퍼지션 잡으면 결국 3산, 1산, 2산, 3산 그죠? 고점 만드는 패턴의 마지막 어깨에서 슈퍼지션을 잡는 그런 거를 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번에 잘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타이밍이 잡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S&P 주봉은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주봉에서 보이는 중요한 저항은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4536 써 있는데 대충 4540이라고 그냥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요. 4540 정도 되는 자리. 이거는 S&P 현물지수 기준으로 4640입니다. 선물지수 차트와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요거 기준으로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니까 최소 이 자리는 테스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꼬라지를 보시면 중요한 라인 살짝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살짝 깨기도 하고 이런 모습 나오니까 여기 어딘가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뭐 그죠? 아무튼 주봉상 중요한 자리가 여기에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런 자리 터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저항을 주봉에서 한번 봤고요. 아무튼 이까지 올라왔다고 삼산이 아니냐 이까지 올라오면 안 되냐 그거 아니라고요.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 정도 어딘가에서 꺾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삼산을 만들 수 그 큰 틀에서 보면 아주 뭐 건전한 삼산일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어딘가에서 꺾인다고 하면요. 그냥 이런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나 이런 데도 한번 비교들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나 차트가. 예를 들면은 뭐 2008년, 2007년 요때 같은 경우는 주봉상인데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만들었죠. 삼산 여기서 만들고 나서 다음번에 또 개고생했어요. 또 몇 달 동안 올랐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 금융위기 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게, 와, 저거 하락 추세 중에 저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런 반등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더 오를 수도 있다고요. 몇 달 동안 오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턱끝까지 차올라서 오를 수도 있다고요. 이때 당시에 고점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비교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데도 뭐 많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도 2000년 같은 데도 IT 버블 때도 뭐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삼산이 이렇게도 만들어지네 라는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저 정도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스닥도 한번 살짝만 볼까요? 나스닥 주봉. 나스닥도 주봉으로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죠? 하락 포지션 입장에서 너무나 뭐 적게 올라온 겁니다. 이 정도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온 거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봐요. 중요한 저항 뭐 여기 어딘가도 있고요. 뭐 여기 어딘가도 있고 지금 중요한 저항들이 많습니다. 나스닥은 특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친구기 때문에 S&P보다 지금 차트 모양이 더욱더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하나 고점이 있고 여기 하나 고점이 있고 여기도 하나 고점이 있고 어쨌든 얘는 뭐 삼산이 아니고 얘는 뭐 다중 고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는 고점으로 안 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렇게 하락 추세로 봤으니까. 아무튼 이거 이제 극복하고 올라온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또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어딘가에서 고점이 만들어질 것 같긴 하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뭐 조금 더 올라와서 고점이 만들어지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삼산을 뭐 삼산 패턴 혹은 다중 고점형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사례 예를 들면 2000년 때 이런 데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고점 하나 여기 어디 고점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빠지기도 했네요. 그죠? 그리고 빠졌다가 여기서 몇 달 동안 또 오르기도 했어요. 몇 달 동안. 그죠? 몇 달 동안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도 결과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주에 이렇게 반등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야 이건 아니다. 아마 그런 거는 좀 무리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데 보시면 다중 고점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심지어 얘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2007년 보시면 7월달 그리고 10월달 그리고 여기 12월달 고점 삼산 여기서 만들었는데 심지어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더 높더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등해갖고 여기까지 또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때가 되면 가긴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려우시겠지만 아무튼 그 수익 누적 습관 한번 그래도 가져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나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 분명히 숏포지션 기존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일 거긴 한데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고 워낙 단기간에 빨리 올라오니까 어려운 시기이긴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적인 측면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한번 이미 수익을 누적시키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견뎌보시는 게 어떨까. 잘 된다는 가정하에, 물론 이게 투자라는 게 잘못될 수도 있죠. 잘못돼서 수익이 다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그렇게 수익이 좀 작아져가는 과정, 이런 것도 견뎌보는 게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좀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못 먹어도 돼요. 다음번에 또 뭐 어쨌든 계속 기회는 오게 되는데, 다음번 기회에서 이번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수익을 누적시키는 그런 고통들이 나중에 그게 쌓여서 경험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결실을 맺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지난번 안 좋은 사례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개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리적으로 조금 한번 좀 더 견뎌보시고 그런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이런 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죠?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긴 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긴 한데 그래도 한번 견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가 조금 꼬이긴 하는데 일단은 심리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밤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오늘 밤에 저그들끼리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혼자 막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가만히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선물 363 코스피 저항 확인했네요. 이야기 한마디 하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1330 저항 확인했네요. 한마디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다?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에서 그 저항 자리를 못 넘어서고 저항을 자꾸자꾸 매물대를 누적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뭐다? 숏 포지션 매집 한 숟가락씩 더 얹으시면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 그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죠? 방금 전에 주봉들 보여드렸는데 이 어떤 꼭지점 만드는 이런 과정이 지금 최소 보면 2주씩은 걸렸잖아요. 지금 주봉 단위로 보니까 S&P, 나스닥 둘 다요.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 급할 거 없이 저항 못 넘었네. 그럼 한 숟가락 더 얹으시고 아이고 저항 넘어버렸네. 그럼 한 숟가락 덜어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코스피 한국 증시는 사실 저는 뭐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뭐 하락 포지션 들고 있는 게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아요. 미국이야 이제서야 추세가 꺾일랑 말랑하는 이제서야 꺾이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서야 삼산을 만들고 그런 단계인데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거는 답이 없어요. 이런 건 뭐 미국에 비하면 이건 뭐 거의 말기 암 환자 수준의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중고점형 뭐 고점이 몇 개입니까? 이거 위에 저항이 몇 개고 이런 거는 뭐 딱히 뭐 주봉이고 뭐고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반등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정도 올라올 수 있죠. 좀 뭐 더 올라올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너무 처지고 있고 그죠? 금리 인상 이런 문제도 어쨌든 지금 한국에 이 호재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고 그죠? 금리 인상이 악재인 게 미국이 금리 인상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해서 주식시장 꼬꾸라지면서 환율이 퉁퉁 튀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정확하게 이때예요. 이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6월 17일 날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4원 올랐거든요. 갭상승해서 이날이 미국 긴축한다라고 이날이 미국 긴축 스케줄이 급속히 빨라진 때예요. 2021년 6월 달이에요. 이때 갭상승 출발해서부터 계속 원화 약세 추세에 잘 가고 있고요. 이러니까 뭐 한국 증시가 어떠다 저쩌다 복잡하게 이야기는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